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용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루에듀 입시연구소장 장용호입니다. 엄마표 입시전략 세우기 프로젝트 탐구과목편. 지난 시간에는 개관을 했죠. 개관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사탐 중에서 강추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강추하는 과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왜 강추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탐은 2021학년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고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과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공대나 의대에서 과탐을 필수로 지정하지 않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사탐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9개 중에서 사탐 9과목이거든요. 어떤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기준.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작아야 돼요. 공부량. 국영수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량이 적어야 된다. 하나. 그 다음에 매니아층이 적어야 돼요. 매니아층이 없는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덕후라고 있죠. 덕후. 오타쿠. 덕후가 제일 무섭죠. 그래서 덕후들이 많은 과목들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덕후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딴 공부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평가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탐 9과목 분류는 했죠. 역사군, 지리군, 그 다음에 윤리군, 그 다음에 일반 사회군 중에서 강추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 과목이에요.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군에 속하는데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한 4, 5년 전에 윤리라는 한 과목이 있었어요. 한 과목. 그게 딱 반이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생활과 윤리, 하나는 윤리와 사상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개념이 어려운 것들은 다 윤리와 사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뭐 철학 이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쉬운 거,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잖아요. 아주 쉬운 과목, 쉬운 내용만 생활과 윤리로 빠졌어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부량이 작아요.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예체능계 학생들도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합니다. 내용 다 알거든요, 보면. 예체능 학생들이 많다 이 말은 뭘까요? 상대평가에서 그렇죠? 뭐 우리 밑에 깔아준다 이런 표현 아시겠죠? 좀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하기 좀 유리한 거예요.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예체능 학생들끼리 경쟁하면 더 낫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또 유리한 게 논술 있죠. 논술. 그 다음에 비문학, 국어 비문학의 독해에 이 생활과 윤리가 도움이 많이 돼요. 아시겠죠? 논술, 그 다음에 국어 비문학 있죠. 국어 비문학. 국어에서 킬러 문제들은 비문학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부에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문과는 과목이 이렇게 대충 겹치는 게 많거든요. 뭐 문사철 이런 거 아시죠? 뭐 문학이랑 역사랑 철학이랑 겹쳐가지고 유명한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철학자도 하고 뭐 이렇게 사학자도 하고 하듯이. 그래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면 사회문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이랑 겹쳐요. 한 3, 40% 이렇게 겹치거든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윤리와 사상은 한 과목에서 이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겹치는 게 많다고요. 아시겠죠? 서로 유리하다 이런 거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사회문화, 이 문화 자체가 이름이랑 생활과 윤리라는 게 겹쳐요. 아시겠죠? 생활이라는 게 개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문화는 겹칩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같은 것들이 선택자 수가 1위에요. 1위. 16만 명, 17만 명, 많을 때는 18만 명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17만 명, 16만 명이 됐는데 많이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죠.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단점. 내용이 쉽기 때문에 수능 문제가 좀 비비꼬아낸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독해력이 필요해요. 독해력이. 그러니까 아는데 틀려요. 내용은 아는 건데 문제를 보니까 보기랑 이거 보니까 비비비비 꼬아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상담할 때 국어에서 비문학 성적이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그러면 이건 좀 고려하라고 그래요. 내용은 쉽지만 내용 수업 들을 때는 다 알거든요. 문제 풀면 못 풀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추하는 게 사회문화예요. 사회문화.
그래서 생윤, 사문, 학생들이 생윤, 사문 다 해요, 그냥. 강남 애들, 자사고 애들은 이런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그냥 생윤, 사문 해요. 물론 그 중에 못한 애도 있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생윤, 사문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좀 알아요. 사회문화는 공부량이 작아요. 일단, 공부량이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자 수가 많아요. 15만 명.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자 수는 2위에 2위. 1위가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인데, 그 다음에 사회문화 하는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를 겹쳐서 많이 해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20번 문제만 좀 어려워요. 20번 문제. 20번 문제가 고난도 도표 분석 문제라 그래갖고 그래프, 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어려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수학 문제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수학 문제는 아닌데 약간은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문제는 어려운데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버려요. 마지막 문제를 못 풀 수가 있더라 이런 거 있고, 그래서 20번 문제는 기본적인 수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부분도 쉬우니까 또 20번 문제를 틀려버리면 2등급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공부량이 적고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한지, 세지 조합이 있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지리는 암기하면 된다 라는 생각, 그리고 암기 과목이 적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내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한국지리는 그래서 선택자 수 3이에요. 3위. 근데 세계지리는 조금 이제 공부할 게 많고 포괄적인 게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지리에 대해서 좀 강한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그냥 해가지고 지리 과목만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되고, 여기는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있죠. 수치 해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필수적으로. 기본 배경 지식이 좀 중요하고, 또 이 한국지리 이런 것 과목들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것만 공부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와 비교해가지고 생활과 윤리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데 지저분하다. 문제를 비비 꼬아냈다.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틀리고 나서. 근데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기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깔끔하고 해석이 애매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사탐 과목은 9개가 있는데 군으로 나누면 4개 군이 있다. 그래서 각 군에서 자기가 그쪽에서 덕후다 그러면 그 선택하면 돼요. 근데 덕후가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면 공부량이 작아야 된다. 국영수 공부에 방해되지 않고 혜택을 주려면, 시간적 혜택을 주려면. 두 번째는 덕후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추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이렇더라. 생활과 윤리는 공부량도 작고 이제 학생 수가 많다. 예체능 애들도 많다. 아시겠죠? 단점은 비비 꼬아내가지고 아는데 틀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20번 문제 빼고는 다 쉽다. 선택자 수도 많고 공부량도 적다. 생활과 윤리랑 겹치는 게 40%나 된다. 그래서 생윤, 사문을 세트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리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